자, 10-2번 잠깐 볼게요. 이거 내가 이런 말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고 푸는 거니까 한번 봐봐요. 거기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두 몇 차 함수라고 써있어요? 2차 함수라고 써있죠. 그러면 첫 번째 함수는 y는 x 제곱, 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ax 플러스 1,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a 곱하기 x의 제곱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인데 얘가 문제예요. 2차 함수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왜 성격을 드러내죠? 자, 왜 그래요? 쓰레기. 네가 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욕 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거 좀 잠깐 볼래요? 2차 함수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이거예요. a가 얼마가 아니다? 0은 아니다. 이 말이 써있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a가 0만 아닌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두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운 거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과 a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같다라고 놨을 때 이게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죠? 한 개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니까 당연히 뭐가? 판별식이 0이다. 이 얘기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데 풀어볼게요. 그러면 a-1 곱하기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고요. 자, 이게 0이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인데 얘가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나왔는데 나와야 된다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대로 쓴 거 맞아요? 틀렸죠?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상상 이거 완전 적용이 안 되는데 망했네. 미안해요. 자, 그럼 여기가 2니? 맞아요. 이거 2? 자, 미안해요. 자, 이렇게 생기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생기는 게 맞는데요. 자, 좀만 얘기를 해보면 얘가요 2차 방정식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얘가 2차 함수라고 그랬지. a가 0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방정식이니까 a가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1이면 몇 차 방정식이 돼요? 이거 사라질 거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문제에서는 교점이 하나 있으니까 실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신기하게. 알겠죠? 그래서 그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이냐 함수냐 2차 함수냐 이런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계속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특히 최고차항이 얘처럼 문자일 때. 알겠죠? 이거 예민하게 물어야 돼요. 알겠지? 최고차항이 문자로 나왔어. 그러면 아 얘가 혹시 0일 수도 있나를 꼭 가능성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쓰는 건데 그건 별로 생각 없어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뭐 8 곱하기 a 마이너스 2이나 얘가 0이 나오는 뭐 a값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딱 봐도 얘가 2니까요. 얘도 2가 나오고 얘는 4가 나오게 하면 되니까 사실은 a는 그냥 3이에요. 예, 그리고 풀어도 3 나와요. 됐죠?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푼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내가 표시한 건 10-10번은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10-5번 풀렸어요 혹시? 이것도 어렵죠, 그죠? 10-5번 이것도 내가 아까 혼자 보니까 어려운데 그림이 그냥 막상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데 일단 보면 좀 어려워요. fx와예요. 포물선 fx와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ex죠. y는 gx죠. 걔네 둘이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근데 꼭지점이 1,2고요. A, B의 중점이죠. 그쵸? 그럼 봐봐요. 요렇게 생긴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만난다는 얘기예요. 뭐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런데 그러면 요 그림에서는 얘가 A고 얘가 B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A고 뭐 얘가 B고 뭐 아무튼 두 그림 다 똑같이 이 둘에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중점을 찾으라고 한 거야. 그러면 그 중점이 어디에 있어요? 얘네 둘의 중점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직선 위에 있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쵸? 당연히 그렇겠죠. 얘네들의 중점도 직선 위에 있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중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라고 써있니? 2분의 1,1이라고 써있죠. 맞아요? 2분의 1,1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이 점을 누가 지나는 거예요? y는 gx가 지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gx는 무슨 점을 지난다고 써있어요? 원점을 지난다고 써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원점을 지나면서 2분의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원점이에요. 0,0 그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인데 그때 y값이 1이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네, 2가 돼요. 그럼 얘는 원점 지나니까 그냥 y는 gx라고 쓸까요? gx는 뭐가 돼요? 그냥 dx가 돼요. 이렇게 찾아내라는 뜻이야.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2분의 1,1이라는 점이 도대체 뭐지? 얘가 gx를 가르쳐주는 점이야.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재밌어요. 꼭지점이 어디죠? 1,2죠. 관찰을 잘해야 돼, 사람이 수학문제 풀 때는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1,2야. 이것도 누구 위에 있는 점이야? gx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은 죽는 것 같은데 나. 자 봐봐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칠까요? 그럼 여기가 1이에요. 너무 그렸다.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1,2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쵸? 요 점이 꼭지점인데 요 점이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이 점을 지나. 이 점도 똑같이 지나. 그럼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점은 당연히 꼭지점이 요 점이 되니까 요 점 반드시 지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있을까? 뭐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위로 볼록하겠죠. 왜요? 얘가 두 교점의 중점이니까.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를 중점으로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네. 그럼 무슨 점이에요? 하나의 교점은 나머지 하나의 교점은 원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fx예요. fx식 함수식 만들어 볼게요. fx 함수식 만들어 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2예요. 1,1을 지나니까. 근데 여기서 최고차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씁시다.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죠. 그럼 여기다 0 넣고 y에다 0 넣으면 자 그래서 y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게 fx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fx였을게요. fx예요. 그 다음에 gx는 아까 구했듯이 얼마예요? 2x예요. 됐죠? 모르겠어요. 이거 뭐 답지는 다 읽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림을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식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요 미분, 적분 뭐 가고요. 근데 소원 수투도 가고요. 가면요 소원 수투도요 맨 마지막이 수열이거든. 수열은 뭐냐면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날되어 있는지 보는 거라 걔는 함수랑 큰 상관은 없어요.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다 함수예요. 함수니까 다 그래프 그리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2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수예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다 함수 얘기거든요. 그래프 해석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니네들 2학년 가잖아요. 그럼 아마 1학기 때 이과 가시는 분들은 그 두 개 다 배우는 것 같은데 수원수도 아마 다 빨리 할 거예요. 아마 좀 느린 학교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걔네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 좀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할 때마다 다 새로우니까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볼 때 뭐 이렇게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고 있어 하지 말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얘기니까 식이랑 그래프랑 왔다 갔다가 잘 되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그림하고 꼭 같이 그려놓으세요. 알겠죠? 이해돼요? 넘어가죠. 그래서 10-5번은 그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상황들을 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뭐 있어요? 9번이요? 네. 9번은 해볼게요. 9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요. 모든 근의 합이 0이래요.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요. 실수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절대값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 그냥 넘어갔으니까 네. 좀 풀기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예요. 일단 얘를 그립시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방정식에서요. 항상 이렇게 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게 근이다 이렇게 인식하기로 했죠. 그럼 이거를 지금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풀 수는 없으니까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일단 절대값이 있긴 한데 그거 절대값은 잠깐 무시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그려야 되는데요. y라고 놓고 그릴게요.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x의 제곱이고 플러스 2배의 a-2의 x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필요하죠? a-2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면서 x 플러스 그 다음에 a-2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풀었죠.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생긴 함수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무슨 숫자의 제곱이니까 음수죠. 그 다음에 빼기 2를 했으니까 또 음수죠. 그러니까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게 꼭지점의 좌표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a값에 a값은 그냥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얘는 어디에 있어요? x축 아래쪽에 있겠죠. 왜냐면 얘가 음수니까 y좌표가 음수니까 x축 아래에 있을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x축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근데 이게 수학하 내용이라 예, 그냥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봅시다. 수학하 내용 쓰지 말고. 그럼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주고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죠. 이해돼요? 그럼 봐봐. 해볼게. 이 절대값 안에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함수값이 0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함수값이 0보다 큰 건 어떻게 돼요? x축 그래프가 위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x축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애들은 x축 어디에 나타날 것이고 밑에 나타날 것이고 걔네들은 부호를 바꿔주세요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는 1로 갈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면 얘는 2로 갈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랑 누굴 보라고 했냐면 여기에다가 누굴 보라고 했죠? y는 1을 보라고 했어요. 1. y는 1을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를 좀 분석해봐야 돼요. 얘가 도대체 마이너스 1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크기를 갖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구보다는 작냐면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는 더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아니 어쨌든 좀 작거든요. 그럼 얘를 꺾어 올렸을 때 얘는 누구보다는 크겠어요.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2보다 큰 수로 바뀌겠죠. 그러면 1은 어디에 있겠어요? 얘하고 x축하고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왔으니까 4개가 나왔으니까 요 교점의 4개의 x 좌표가 다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뭐 알파, 베타, 뭐 또 써야 되네.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근이 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이 4개가 나온다는 건데 요 알파와 베타와 감마와 델타를 다 더해서 얼마가 되고 싶다? 0 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거기 보면 4근의 합이 얼마니까? 0이니까 이게 다 0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어쨌거나 얘가 뭐 무슨 선이었으니까 무슨 물선? 포물선이죠. 포물선은 무슨 특징이 있죠? 대칭축이라는 게 있죠.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그 축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있죠.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네. 이 축의 좌표가 일단 마이너스 A 플러스인데 알파랑 델타랑 둘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서 떨어진 거리가 어때요? 같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파와 델타를 더하잖아? 그래서 평균이야, 평균. 2로 나누잖아? 그럼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감마하고 뭔 소리야? 여기다 쓸까? 베타하고 감마하고 더하잖아? 베타하고 감마? 얘네들도 대칭축을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 평균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가운데 값이 2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요. 알파랑 델타랑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도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게 얼마이고 싶다? 0이고 싶다야. 아,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Y축이라고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Y축 나오게 해달라고 얘가 얼마 되게 해달라고? 0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예요. 그냥 얘가 0 되게 해달라고. 지금 되게 진지하게 막 풀었는데 사실은 아니 여기 대칭축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서 어렵긴 한데 이거는 수학 카 배우고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면 Y는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리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푸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혹시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좀 어려우면 그때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죠 그러면 10-17번도 내가 표시는 해놨거든요. 7번 7번이요? 아, 예, 7번도 합시다. 왜요? 내가 풀었는데 질문했어. 아, 내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책을 하다 보면 이 책 어렵죠, 그지? 쉽지는 않은데 어려운 책 하다 보면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잘하는데, 너희들 잘하는 거 아는데 아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쉬운 거 던져주면 다만 괜찮은데 아니죠. 그래가지고 걱정돼요. 그래서 쉬운 것도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이 못해가지고 살짝 걱정되는데 그래서 유제랑 연습 문제 같은 거 예제는 유제도 열심히 풀어야 돼요. 알겠죠? 거기도 계속 이거는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보다 높아요. 유제들도. 자, 10-7번 보자고 했죠? 보세요. 이게 계산이 좀 많은데 이게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쵸?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 포물선 이름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아마 3일 거예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k라고 줬어요. 여기 이렇게 지나는 직선 얘가 2x 플러스 k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요 두 개의 교점을 갖다가 하나는 A라고 놨고 하나는 B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X축에다가 소선의 발이라는 걸 내리면 얘를 P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Q라고 놨습니다.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데 얘를 R이라고 놨어요. 얘는 R이라고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요.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넓이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4가 나왔대요. 얘네들의 중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애매하다. 에이씨, 모르겠네. 뭐라고? 있다고? 없다고? 뭐 있어 없어? 없죠. 아 약간 애매해. 만약에 K가 유리수면? 근데 기회가 이길 수 있어.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없어 일단. 알겠지? 그런 말이 없어서 K가 그냥 내가 그래서 유심히 봤거든요. K가 상수야. 이게 근해 공식 한번 볼래요? 근해 공식을 한번 보면 이 A분의 마이너스 B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만큼을 더한 거냐면 2A분의 루트 이만큼을 더하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 2A2분의 B라는 값이 값을 중심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2a분의 b가 돼주면 예 같은 거리가 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준점이 어디요? 그쵸? 근데 그런 거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닮은 비가 어떻게 뭐 0.99 대 1 닮은 비를 갖는 뭐 그럴 수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어쩌냐? 그럼 어쩌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망했어. 모르겠어. 어떻게? 막 추측해서 풀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죠? 봐봐요.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졸리면 안 돼요.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프가 좌표평면 위에 있으면 다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넓이를 구하건 길이를 구하건 다 좌표평면에서 좌표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접근하면 다 풀리기는 해. 무슨 얘기냐면 여기 A죠. A라는 건 뭐라고 놓을 거야 좌표를? A, 2 알파 플러스 K라고 놓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서 알파라고 쓴 이유는 뭐겠어요?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의 X 좌표는 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알파라고 놔요. 그럼 B라는 점은 좌표를 뭐라고 놔요? 베타, 2 베타 플러스 K라고 놓으면 돼요. 물론 계산 자신 있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놔도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러면 차수가 근데 높아지잖아. 차수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개수가 조금 복잡한 게 나아. 알겠죠? 막 3차 나오고 이러면 어떡해. 자, 근데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러면 4가 나온다고 써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요? 노가다 해야죠. 근데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없다고 해라. 그럼 큰일 나.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k, 0이죠. 이 직선은 있으니까. 그러면 얘부터 구해봅시다. 이 실기법은 난 안 해봤어요. 뭐 나오겠지 뭐. 자,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얼마 뺀 거예요? 알파를 뺀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2 알파 플러스 k라고 하면 망해버려요.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음수예요. 넓이 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서부터 표까지 거리 구합시다. 베타죠 얘가. 베타, 0이죠. 자 그럼 베타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뺀 값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2분의 k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죠? 2베타 플러스 k죠. 이게 얼마예요? 4예요. 엄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과 2x 플러스 k의 값이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x값이 알파 베타죠. 그럼 넘겨서 다시 풀면 x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관계? 이거 알파 베타 다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바꿔서 쓰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거는 k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꿔서 씁시다. 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바꿔서 가면 얘 계산해볼게요. 얘 일단 요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있으니까 밖으로 빼내도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자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던 거를 여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둘이 서로 일단은 부호를 바꿔서 정리를 해놨고요. 2분의 1하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같이 빼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부터 먼저 씁시다. 알파 제곱이죠. 2알파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K알파랑 그 다음에 K알파니까 2K알파 맞아요? 됐죠?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하니까 2분의 K 제곱인 거 맞아요? 됐죠? 더하기 여기도 계산합시다. 얘랑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2베타 제곱이고 플러스 2K의 베타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얼마다? 4다 이렇게요.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K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하는 것 같으니 정리를 하나씩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겁나 이가 많네요. 그치? 다 지워버릴까요? 그냥 이렇게 얘 4로 바꾸고 됐어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 플러스 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고 보이죠?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약분했으니까 K로 묶은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K의 제곱이죠? 이게 얼마예요? 4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4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 베타는 다시 k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좀 복잡하구나. k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2니까 고마워.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4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2k 플러스 10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2k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분의 k제곱 맞아요? 이게 얼마? 4죠. 양변에 2 곱합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k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k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6이니까 12 맞아요? 0이죠. 그러니까 k 플러스 아니야 k 마이너스 2하고 k 마이너스 6하고는 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k 값이 2거나 또는 k가 6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하나 안 한 거 있다, 그지? 뭐 안 했어요? 아무리 잘 풀면 뭐해 이렇게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뭐죠? 그렇죠, 판별식. 이거 둘 교점 없으면 어떡해? 신나게 풀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판별식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판별식은 어떻게 되죠? 딱 그 공식 되면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3이죠. 얘가 0보다는 2근 나와야 되니까 그냥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 같고 k는 그래서 누구보다 작다?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답이 2만 됩니다. 알겠죠? 요거 빼먹으면 답을 야 정성을 이렇게 맨날 답이 2개지 하면서 2개 딱 쓰고 아웃 이렇게 됩니다. 얘는 허브 가져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K가 2면 K가 2면 허근 나오네, 그쵸? 아니 허근이 아니라 유리수가 되네요,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대칭축이 어디죠? 포물선이? 아니요, 얘네들의 교점의 대칭축이 얼마죠? 방정식 풀 이거 함수라고 생각하면 대칭축이 어디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중점 맞네요. 그쵸? 네. 그거 알아도 못 풉니다 어쨌든. 예. 그거 안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 네. K가 네. 유리수를 무조건 이렇게 돼요. 대칭. 아니요. 네.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거든요. 애매하다. 넘어가죠. 네, 아니요. 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그럴 것 같은데 하고 풀면 얘 운이 좀 맞지만 아니면 틀리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냥 주어진 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넘어갑시다. 되긴 하지 맙시다. 10-10번. 8번을 네. 8번에 2번이요? 네, 해요. 9번 풀었으니까 해야죠. 네. (8번 2번)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죠. 얘와 2죠. 2가 이렇게 써있죠. 이거 그래프에 뭐 찾아야 돼요? 이거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리고 절대값을 붙이고 그 다음에 y는 2를 그린 다음에 교점이 어딘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근데 교점 몇 개 나와야 되니까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봐봐. 일단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일단 y는 이렇게 먼저 생각해보죠. 2x 플러스 a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됐어요? 이해? 자,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잠깐만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내가 그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냐면 이 녀석 때문에요.
a-1 때문에요. 얘가 어딨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였다는 거는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지금 보자는 얘기거든요.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자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봐봐요. 예를 들어서 a-1이 양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위로 붕 떠요. 얘가 -1, a-1인데 a-1이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나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y는 2라는 그래프를 그렸다 손 치면 그냥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4개는 절대 안 나와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4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이해됐죠? a-1이 너무 큰 건 탈락이야.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a-1이 요 a-1이 음수가 나와주는 게 맞아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a-1이 음수가 나와주는 게 맞고요. 그럼 a-1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a-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했듯이 요 음수 구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 거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대로 전부 다 똑같은 양수값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4개가 나오려면 y는 2가 어디쯤에 있으면 돼요? 여기쯤에 있어주면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죠.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 그러면 근데 만약에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이름도 교점은 2개잖아. 만약에 딱 2랑 맞으면 이렇게 생기면 교점은 3개잖아.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1-a로 바뀌지 않았겠니? 그치? 음수니까 양수로 바꿔서 그 1-a라는 값이 누구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2보다는 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달라는 뜻이다. 이해돼요? 됐죠? 예,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데 예, 그래프 그리는 법을 조금 더 공부하면 예, 이거는 예,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넘어가죠. 10-10번 지금 몇 번째 예시고 있는데 10-10번이 중요해 보여서 자, 포물선이 있고요. y는 x 플러스 1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어디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일사분면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자, 봐봐요.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는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이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포물선이 돼야 안 돼요? 돼야 다시 생각하고 대답해. 일사분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야 돼. 알겠지? 생각했죠? 지금 내가 이렇게 약하게 그린 요거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약하게 그린 요 그래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리란 얘기야? 이렇게 그리란 얘기지. 일사분면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치? 이딴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방정식에서 나왔어요? 부분이 어디니까? 여기니까. 이해돼요? 지금 x 플러스 1 때문에 일사분면이라는 거는 x값이 양수면 전부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누구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0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실근의 부호 문제야.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실근의 부호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실근의 부호 문제니까 세 가지를 따지면 돼요.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아까 유찬이 말한 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세 번째는 예, 이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주면 예, 그걸 만족하는 K값이겠죠? K값을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려워요? 괜찮은 것 같죠? 네. 다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봅시다. 혹시 여기서 어려운 거 있나요? 잠깐만요. 이거 다 뭐예요? 대부분이 다 근해분리 문제입니다. 예, 다 근해분리 문제예요. 다 근해분리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근해분리 열심히 안 했잖아요, 사실. 그쵸? 뭐 유제는 열심히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풀려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해분리 문제는요, 알면 풀어요. 예, 다음은 근해분리 문제입니다.
예, 근해 분리 예제를 풀어보셨으니 이제 유제를 풀어보세요. 이런 논조로 나오면요 다 풉니다. 1, 2, 3 세 가지만 따지면 되니까.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판별식. 이런 순서를 풀어요.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세 번째는 축의 위치.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따져주면 되는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근해 분리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근해 분리인 게 안 보여. 그러면 땡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계산 뭐 까다롭거나 어려운 거 있었어요? 13번. 네, 13번 한번 해봅시다. 10-13번 y는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의 x 더하기 2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2와예요. y는 x 플러스 2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이거 그냥 계산할게요. 플러스 2a-1의 x가 되고요. 더하기 2a-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서로 다른 두근이 나오도록 했을 때 그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걸 다시 거꾸로 그걸 다시 또 함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를 그래프로 그려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돼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데 얘가 x축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얘가 알파라고 치고 얘가 베타라고 치면 얘보다는 마이너스 2가 두 개 전부 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둘 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요거를 보고 판별식을 푸는 거예요. 판별식을 풀면 얼마가 되냐면 2a-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a-2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알겠죠?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냥 크다 이렇게 나왔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이고 이게 0보다는 크다니까 4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a 플러스 9고요. 이게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이거? 2 곱하기 a 마이너스 3의 제곱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0보다는 크다. 이거 다 되네요 이거는. 누구만 아니면 돼요 a가. 2분의 3만 아니면 됩니다. 알겠죠? 뭐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2분의 3은 제껴야 됩니다. 2분의 3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3을 판별식으로 제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다 0보다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크다가 나오고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마이너스 2에서 같으면 돼요. 봐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다 있잖아.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그냥 바로 할게요. 4a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2a가 누구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 계산 잘했냐? 틀릴지도 몰라. 안 틀렸죠? 맞는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함수값이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a-2 플러스 2a-2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여기는 베타값이 2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6a고요. 그 다음에 이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나오네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2번에서 나오는 답의 범위는 0보다 큰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안에 2분의 3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합칠 때는 2분의 3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면 뭘 그리는 게 좋다? 수직선을 그리는 게 좋다. 수학 2학년 때 배운 얘기입니다. 연립부등식 풀 때는 수직선 그려서 풀어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풀게요. 세 번째는 뭐가 돼요? 마지막 대칭축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칭축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쌤 이거 따져야 돼요? 얘들아 이거 따져야 되니? 대칭축의 위치 따질 필요 있을까요?
내 말투로 대답하지 말고 대칭축의 위치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봐봐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 두 개 만족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경계에서 함수값도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따져야 됩니다. 그럼 대칭축 해줍시다. 자, 추계방정식 뭐예요? 외웠죠? 추계방정식이 어떻게 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추계방정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외워야 되고, 알겠죠? 이거 뭐 근의 분리 하려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거 적용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2a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여기다가 가까이 있었을까? 감기 조심해요. 이거죠. 얘가 누구보다는 커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같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합시다. 그러면 4가 되고요. 2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더할게요. 그리고 2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크다고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돼요? 1을 2분의 5가 되네요. 이해됐어요? 예, 됐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찾아주면 됩니다. 범위를. 예. 범위를 찾아보면 일단 2분의 3은 아니라고 여기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가 범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3이 있는데 요건 좀 제꼈으면 좋겠어.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분의 5는 어디에 있죠? 여기 있네요. 아, 마이너스구나.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는 여기쯤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큰 범위가 나오네요. 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교집합을 하면 되니까 답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갖다가 요거 하나 빼고 이렇게 쓰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0보다는 큰데 a는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한글로 써도 되고 2분의 3보다는 큰 a가 누구보다 2보다는 작다. 여기는 작다. 여기도 작다 써야 돼요. 됐나요? 이거 맞아요? 엄청 복잡해라.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는 게 근의 분리예요. 한번 나온 계산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거 혹시 여기 연습 잘 안 된 사람은 11번부터 14번까지 있으니까 해보시고 특별히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이게 높은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난이도예요. 네, 근의 분리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산 안 틀리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세 가지 부등식이 나오니까 수직선 그리세요. 알겠죠? 수직선 그리세요. 그리고 지금 느끼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엄청 양이 많아집니다. 풀이가 엄청 많아져요 지금.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에다가 풀든 조금 일목요연하게 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네가 혹시나라도 검산이 한 시간이 있을 때 검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죠. 물론 검산할 때 안 보입니다. 알잖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혹시 글 써봤어요? 글? 이거 많이 써봤겠네요 요즘에. 그쵸? 계속 써봤죠? 요즘에 한글이 다 잡아주잖아요. 너 여기 맞춤법 틀렸다고 빨간색으로 막 찍찍 그어주잖아요. 그쵸? 근데 엄청 많이 그어지지 않아요? 그 빨간 tex줄 없다고 한번 해봐요. 네 맞춤법 찾을 수 있겠어요? 띄어쓰기? 내가 쓴 건 오타 못 찾습니다. 항상. 그쵸? 똑같아요. 네가 쓴 풀이 네가 틀린 거 못 찾기는 하는데 그래도 써놔. 쓰다 보면 쓰면서라도 안 틀리니까. 알겠죠? 넘어가죠? 험난하네요. 자, 그 다음에 20, 21, 22. 네. 알겠어요. 그거 하려고 했어요. 네. 여기 뭐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이거? 그냥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쵸? 네. 18번. 네, 그쵸? 예. 예, 19번 빼고요. 그 다음에 15, 16, 17은 예, 뭔가 여기서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죠? 그치? 그래도 얘가 앞쪽에 있으니까. 야, 15번 어떻게 풀었어요? 나 이거 15번이 제일 어려울 텐데, 처음에. 아, 맞아. 나 딴 얘기도 하나 해도 돼요? 오늘 어차피 망한 것 같은데? 근데 얘도 안 오고, 얘 아프대요, 지금. 이거 망했네요. 얘들아, 오늘 숙제는요, 연습 문제 복습입니다. 알겠죠? 예. 할 수 있을까? 최소 가지고 났는데. 앞으로라도 조금 해봅시다 일단. 알겠죠? 근데 다른 얘기 하나 해줄게요. 뭐냐면 내 옛날 얘기인데 나도 이거
나는 니네들보다 더 잘 풀어야 되잖아요. 난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막 잘 풀어야 돼. 생각보다 칠판에다 풀면 좀 짜증나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해서 먹고 살지 말고요. 너희들은 예, 좀 더 좋은 직업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얘기. 이게 문제를 풀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막 1, 2학년 이렇게 가르치다가 고3을 딱 맡게 된 거야. 누군가에게 해준 적도 있는데 고3을 딱 맡게 됐거든요. 그럼 갑자기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엄청 높아져요. 생각보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나는 풀리는데 설명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문제 하나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짜증이 엄청 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다 명확 때였거든요.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우리 첫째를 임신하고 네, 그때 일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눈이 펑펑 오는 날 내가 데리러 왔어요. 근데 나는 그날 쉬라는 거야. 원장 선생님이 여기에서 일할 때가 아니니까 갑자기 쉬래.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하고 이제 쉬었어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막 마냥 쉬기가 뭐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책이 뭐였냐면 수능 다큐였나? 뭐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이 겨울 되면 이제 내가 고3 수업해야 되니까 나도 나름 이제 설렜을 거 아니니?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업해야 되니까 막 혼자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겁나 떨고 있는데 거기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었어. 수능 다큐를 푸는 거야. 그럼 겁나 잘 풀릴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푸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야. 그치? 쌤 풀리듯이 풀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리고 와이프 올 때까지 계속 풀었는데 진짜 앉은 자리에서 이어폰 하나 사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풀었거든요. 근데 니네들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이거 시끄러운 데 가서 음악 들으면서 수학문제 풀어요. 근데 와이프 와서 이제 집에 가자 해서 갔는데 눈이 펑펑 오는 날 두 가지가 좀 짜증났는데 첫 번째는 집에 어떻게 가냐고 차 가지고 왔으니까 두 번째는 근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높은 거야 많이.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지. 이게 뭐지 싶은 거지. 내가 한동안 그 난이도 문제를 안 풀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눈높이가 안 맞춰 있던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막 풀면서 짜증나. 이 정도 풀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한 두세 줄 더 써야 되지 답이 나오니까 거기서도 계속 짜증났어요. 나 어른이 나고 맨날 이거 수업하는 나도 그러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어요. 평생 한 대여섯 줄 풀면 풀리는 게 지금 한 10줄 풀어야 풀리잖아요. 지금 더 풀어야 되고 막 그림 그려야 되고 엄청 짜증날 건데 얼른 눈높이를 높여야 돼요. 알겠죠? 눈높이가 높아져야 되고요.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진짜로 좀 뭔가 가르치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면 조건이 많아져서 그래요. 문제에서 제시해준 조건이 많아져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판별식 하나만 0보다 크면 답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이젠 거기에다가 뭐 다른 조건들이 막 추가가 되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씩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이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건을 다 꼬박꼬박 다 잘 찾아서 길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눈높이가 맞춰지는 거야. 호흡이 길어지는 거야. 그냥 짜증내지 마세요. 알겠지? 오래 걸린다고. 그리고 만약에 못 풀어서 답지를 보거나 뭐 설명을 들을 때도 아 내가 저 조건을 빼먹었구나, 아 내가 저걸 못 찾았구나 이런 관점에서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일 지금 쉽게 걸리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나 그냥 방정식이나 뭐 이런 걸로 예, 슬슬 시비를 걸잖아요. 그치? 근해분리 같은 거는 원래 따질 게 많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10-15번 있죠? 이거 2분의 3이 나왔어요? 잘? 예, 2분의 3이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걔하고 직선 A라고 썼는데 이건 표현 방법 문제인데 그냥 fx라고 합시다.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요. l이 있는데 얘를요 y는 gx라고 놉시다. 직선 a가 1차식이겠죠. 그 다음에 m이 있는데 hx라고 놉시다.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요. 얘하고 직선 l하고의 교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2하고 얘하고 교점을 따져주면 이게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써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는 gx를 풀면 얘가 답이야 이렇게 생긴 얘기고요. 일반적인 방정식은 우변이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기면 빼면 0이 나오는 거 맞죠? 그쵸? 빼면 0이 나오는 건데 그 다항식이 마이너스 2하고 2를 그러니까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다 그 얘기죠. 왜냐면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집어넣으면 뭐 되니까? 0은 되니까 인수 조건 생각해보면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은 얘는 직선이고 얘는 포물선이니까 최고차항의 변화가 있다 없다? 개수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ax 플러스 2하고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논리로 똑같이 fx-hx는 a에 이분께서는 근이 뭐라고 돼 있냐면 1하고 그 다음에 5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x-2하고 x-5가 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L과 M의 교점을 찾아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 좀 풀어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됐을 때 x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방정식은 gx-hx고 자 이게 0이라고 났을 때 x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에서 gx-hx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구해준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구해진다. 자, 이렇게 빼면 구해진다. 그치? 됐죠?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 gx-hx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fx는 지워지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a에 x-1과 x-5가 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서로 빼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2차항 지워지는 거 눈에 보이죠? 그래서 1차식이 되죠.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a로 묶어내면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얘가 플러스 4로 바뀌고요. 이렇게 둘이 서로 지워져요. 그래서 a가 되고요.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9가 되고 이게 0이에요. 그래서 x값이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해되죠? 대충 찍으면 안 돼요.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1하고 5라고? 똑같은 포문사인데 1하고 5라고? 그럼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 가운데 이거 1하고 2하고 가운데 값 아니야? 2분의 3 아니야?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이거. 알겠죠? 완전 찍은 거예요. 또 이렇게 풀고 막 좋아하는 애들 있죠.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답이 나와요. 미친 거 그냥 우연이에요. 알겠지? 예,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역으로 생각해봤어요. 얘 혼자.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그 다음에 10-16번은 정말 나쁘죠. 예, 이거는 미분의 적합한 문제인데 여기서 내서 우리 계산은 엄청 힘들겠습니다. 만약에 미분 이용해서 풀었으면 다시 푸세요. 알겠죠? 난 안 할래요. 그 다음에 10-17번은 말을 한마디만 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예 안 만나도 돼요. 아예 안 만나도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 서로 그래프가 아예 안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허근 가지면 됩니다. 같다라고 놓고 허근을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만나요.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면 돼요? 0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실근이 뭐 하나 있거나 두 개 있을 상황을 생각해봐도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거 아닌 나머지를 다 답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쉬어요? 괜찮아요? 자, 하나만 더 풀고 싶습니다. 18번. 이거 나도 진짜 풀어요. 니네들 오기 전에 진짜로 계속 풀고 있어요. 깨작깨작 풀어서 오는데 내가 원래 깨작깨작 다 안 푸는데 급해서 깨작깨작 푸는데 10-18번은요 쫄았죠? 뭐지? x 플러스 1을 곱했네. 그냥 대입해요. 쫄지 말고. 이거 선생님 이거 뭐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의미 없어요. 진짜 기침 계속하네. 병원을 가봐야 되나?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왜 했는지 알겠어요? 얘 보니까 막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2의 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그쵸? 네. 신나게 전개하다가 우와 신난다 막 다 지워지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2를 앞으로 빼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안녕이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귀찮아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요.
쫄았는데 뭐 그냥 다 없어져요 지들끼리. 그죠? 얘 2만 남고요. 너 잘하고 있는 거냐? AX의 제곱 플러스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쵸? 뭐 겁나 복잡하게 줘놓고는 그렇잖아. 이게 전형적으로 공간이 아이고 바른 말을 써야죠. 사기치는 것도 안 좋은 말이라 뭐라고 그래야 되지? 겁주는 거예요. 예,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공갈이에요 이게. 알겠죠? 이렇게 주지, 그치? 세님은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교과서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고 뭐라고 읽어요 이제. 1보다 큰 근이 한 개 있고 1보다 작은 근도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책은 야 겁나지 않니? 이렇게 복잡하게 줘서 너한테 한번 계산을 시킵니다. 이거 계산 못해서 시켰을까요? 아니요. 계산 못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요. 대입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있는 애들,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애들 걸러내려고 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홍성대가 아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나. 출제자 의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푸는 거야.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봤어요. 근데 보면서 대입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2차식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 가야 돼요.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지난번에 오늘 수업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최고차항이 문자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부터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18번에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보다 큰 근이 한 개, 1보다 작은 근이 한 개 돼 있대요. 그치?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0이어서 1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예요? 한 개죠.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A가 일단 죽어도 0은 아니네요. 그치? 2차 방정식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예요. 이것도 근의 분리예요. 근의 범위를 얘기하니까. 그럼 근의 분리는 항상 그래프 그리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그치? 왜요? 볼록한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몰라요. 아 그릴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두 번 그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한 번, 위로 볼록일 때 한 번 이렇게 두 개를 그립시다. 아래로 볼록인 게 일반적이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아래로 볼록인 거 그릴게요. 됐죠? 자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서 이해됐어요? 근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 1이 있어야 돼요.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무슨 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따져주면 돼요. 그럼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요 밑에 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밑에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밑에 한번 뚫고 지나갔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요. 1을 대입해보면 얼마냐면 여기에다가 A 플러스 1이죠. 이게 음수라고요. 그럼 A는 무슨 수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돼요. 0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래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 그림은 아닙니다. 탈락.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예요. 위로 볼록해요. 자 그러면 이게 X축이면 여기에 두 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1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건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A 플러스 2 양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A는 누구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0이면 될까요? 안 돼? 이거 등호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등호 붙으면 등호 붙으면은 얘가 0 됐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예요. 근데 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는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답이죠. 복잡하네요. 됐죠? 좀만 더 다시 하자.